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너지를 얼마나 지금 많이 소비해 왔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1이라는 건 90년에 소비했던 걸 1이라고 쳤을 때 2007년에 소비한 게 몇 배로 늘었느냐 이걸 보여주거든요. 지금 20년이 안 되는 기간이에요. 2007년까지가. 얼마나 늘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소비하고 GDP는 2.5배 늘었어요. 2.5배, 90년에 비해서.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게 뭐냐면 전력 소비예요. 3.9배. 20년도 안 되는 기간에. 2008년을 구해봤거든요. 4.1배가 늘었어요. 4배 이상 는 거예요. 전력 소비가.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소비자, 우리 일반 가정에 있는 소비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건 산업부문 전력 소비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고 있냐면요. 지금 2008년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2번째로 GDP가 많았어요. 세계 경제 12위 대국이었어요. 근데 에너지 관련한 지표는 다 10등 안에 있어요. 그만큼 소득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데 이걸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주요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게 파란 막대가 1인당, 나라마다 이제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GDP나 전력 소비를 비교하면 안 되죠. 인당으로 바꿔보면요. 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여기 제가 비교한 나라보다 제일 낮았어요. 그죠? 파란 것보다 다 위에 있잖아요. 다른 나라가. 근데 1인당 에너지 소비 4.67톤이었는데 4.67톤보다 다 낮아요. 요까지는. 우리보다 소득은 1.2배 이상 높은 나라들이 다 에너지 소비가 우리보다 이렇게 낮은 거예요. 예외적인 두 나라가 있어요. 미국하고 호주예요. 그 다음에 한 나라 더,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정상이 아니고 얘들이 비정상이죠. 너무 많이 쓰죠. 미국처럼 살려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한지 아세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처럼 살려면 지구가 9개 필요해요. 그럼 우리나라처럼 살려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한지 아세요? 4개. 네, 4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나라들은 특히 나라가 너무나 크고요. 캐나다까지.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은 나라가 큰데 또 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자동차 중심의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토지 이용 방식이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에너지 소비, 특히 여기에서는 수송문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따라가면 안 되는 나라죠. 그럼 전력 소비도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어떠냐. 이게 지금 연두색이 전력인데요. 미국하고 호주, 캐나다 빼고는 우리가 다 높아요.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거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은 나라라는 걸 이걸 보고 알 수가 있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정부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운 걸 보면은 이거 2024년까지 제10차, 5차고요. 에너지 소비가 계속 이렇게 늘 거래요. 이거는 이제 1차 에너지 최종이, 요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에너지 손실이에요. 1차에서 최종으로 바꿀 때 발생하는 손실이에요. 손실이 이렇게 갈수록 커져요. 더 늘리는 것보다 손실이 더 커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전기를 생산하는 양을 자꾸 늘리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데 여하튼 우리는 어떤 방식이냐면 에너지 소비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수요 관련해서 조금 줄이고 그러면 여하튼 계속 늘어나니까 뭘로 채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전력이나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에요. 늘어날 거다.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뭘 어떻게 공급하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원자력이죠. 시설 용량으로, 그러니까 원자력이 지금 1차에서 차지한 게 15.9인데 이걸 27.8로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전력에서는 발전량이 지금 31%인데요. 그걸 59%로 늘리겠대요. 2030년까지. 엄청난 거죠. 100의 전력 중에 60을 원자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소를 많이 짓겠다는 게 우리 지금 그 접근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요. 저탄소 녹색 성장의 주축들이라고 불러요. 원자력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죠. 원자력만큼 대량의 그것도 고급 에너지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없다. 왜냐면 한 번 돌리면 이거 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대량을 생산해 주거든요. 게다가 요새같이 기후변화가 심각한 시대에 CO2 배출이 작으니까 기후변화 대응의 안성맞춤이다.
그 다음에 아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싸다, 경제적이다. 그 다음 또 최근에는 이거야말로 수출 효자 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이다. 그러니 꼭 먹고 알 먹고 누리 잡고 매부 누리 잡고 아니지, 가지 치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이런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거든요. 현재 21기가 가동 중이에요. 그 다음에 7기가 지금 건설 중이고 4기가 건설 준비 중인데 여긴 잘못됐네. 2기가 추가 건설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몇 기가 되냐면 총 34기가 돼요. 2024년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우리 4지역에 걸쳐 있는 건데요. 고리가 요 밑에 그림이 잘렸네요. 고리에 계획한 게 다 들었으면 고리에 몇 기가 되냐면요. 12기. 아까 후쿠시마에 6기가 한꺼번에 있는 것도 문제였는데 우리는 그 두 배인 12기를 한 지역에 넣겠대요. 그 다음에 울진에 10기. 그 다음에 영광하고 월성에 6기.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이 전력을 거의 다 누가 갖다 쓰느냐면 수도권에서 갖다가 써요. 한 40% 정도의 수도권.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은 지금 신고리, 고리 이 근처에 사시죠? 이 부산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전력을 이 부산 지역 사람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려갖고 갖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이제 그건 다시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에너지 가격이 너무 경제적이다. 봐, 너무 싸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폐로 비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폐로를 제대로 해본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사용 해결료를 처분하는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경제성 분석이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걸 그냥 갖고 온 건데 발전설비 유지 비용까지 포함한다 그러는데 사실 사용 해결료 사용 해결료 처분 비용이나 폐로 비용, 중저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을 반영을 하기는 해요. 문제는 뭐냐? 너무 조금 반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한 기 폐로 할 때 비용을 한 3천억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이 셀라필드 그거 봤지만 2조가 들잖아요. 그 정도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지금 셀라필드도 그보다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최소한으로 반영해놓고 현재 이거 싸니까 돈 요만큼만 내고 전기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담은 다 누가 져요? 여러분 자녀들, 제 자녀가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2가 덜 발생한다. 그 다음 또 자연재난이나 테러에 의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누가 책임져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사고로 지금까지만 발생한 비용이 4조 엔이래요. 우리 돈으로 치면 40조죠. 근데 그거는 지금 발전 단가 계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엉터리 계산을 가지고 전기요금 제일 낮게 나오고 발전 단가가 낮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그거는 정책 결정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싸게 쓰려고만 하니까 이걸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처럼 어디서 공짜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까 이 CO2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금 나온대요. 근데 폐로 하는 과정에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용 해결료 처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CO2 배출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걸 처분해본 나라가 아무도 없는데 세계 아무데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앞에 발전하기 전 단계 연료에 관련된 주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상류 단계라고 부르는데 그 단계에서 앞으로는 2, 3호가 많이 포함된 원광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농축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전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CO2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CO2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서로 CO2가 땅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없어요. 왜? 방사능이라는 다른 어떤 에너지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근원적으로 친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고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녹색이에요?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그래봤자 이게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니? 지금 이게 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 70년에 비해서 100배 이상 올랐다. 전력요금은 70배밖에 안 올랐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거는 오히려 전력요금이 떨어진 거예요. 물가를 반영하면.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에 전력요금이 높은 단계로 유지됐다면 사람들이 아껴 쓰고 산업계도 아껴 썼겠죠. 이렇게 낮게 유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끼려고 안 해요. 오히려 아끼려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쪼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쪼잔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통신비 같은 경우에 댁에 있는 식구 수대로 다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휴대전화비가 한 달에 암만 안 들어가도 거의 5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게에 전기요금 얼마예요? 식구 전체가 썼는데도 5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이라도 올리면 막 아까워서 난리고 통신비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전기가 얼마나 고급 에너지고 이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야기하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막 전기요금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핵발전을 이렇게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남아도는 에너지가 그때 6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저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즉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전소 입장에서는 이왕 세워놨으니까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돈이 되는데 안 팔리니까 전기요금을 계속 낮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 들어간 게 비용으로 사실은 반영이 안 됐겠죠. R&D 비용이나 이런 게. 지금 하여튼 이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전력 낭비적인 생활 양식을 아주 고착화시켜버리는 아주 나쁜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아까 이제 5등을 할 때는 원자로 수로는 5번째로 많았는데요. 시설 용량 규모로는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6번째로 많아요. 근데 아마 독일이 자꾸 폐쇄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5등이나 러시아보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7기를 더 짓고 있어서 4등으로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다음에 발전량,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자력으로 생산되는 전력에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5번째로 많아요. 그 다음 발전량 비중은 각 나라별로 생산하는 전력 중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34% 2008년은 그래서 한 4등 정도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이 얘기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세계 10대 원전 국가거든요. 뭐가 문제냐? 밀집도. 우리나라가 지금 21기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1개 가동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21기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겠어요? 다르죠. 왜? 미국은 너무 큰 나라니까 흩어놓으니까 이게 지금 사고가 나도 미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좁은 나라에서 21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핀란드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너무 넓어서 이 나라가 그때 4개를 가지고 있어요. 4개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이 나라가 갖고 있는 4개랑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4개는 의미가 다를 것 같다 싶어서 여행 갔다 오자마자 제가 그때 답사를 갔었는데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만든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1제곱킬로미터당 182.8kW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벨기에예요. 벨기에는 7개밖에 없어서 10대 원전 대국에는 안 들어와요. 근데 나라가 워낙 좁은 나라가 7개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190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는 앞서지만 10대 원전 대국 중에서는 우리가 1등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계산할 때 20기 당시에 이 정도 1등이니까 34기 지면 우리 1등은 어디겠어요? 여기 가 있어서 2등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는 1등이 될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시설을 총총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거죠.